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듣고 싶은 한마디 힘이 되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성경 지음 다른 상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의 체력을 길러주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내일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나만 왜 이러지 하면서 우울한데요. 어른이 되었어도 아직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세상의 수많은 인생 멘토들도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성취 경험들을 쌓아가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는 일에는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은 내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펑펑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이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방황할 때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자발적으로 지구에 온 방문객이지만 동시에 각자 삶의 주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되뇌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되낼 때는 그 말을 총 4번 듣게 된다고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한 번, 입 밖으로 말하면서 한 번, 내뱉은 말이 다시 귀로 들어오면서 한 번, 귀로 들어온 말을 뇌가 처리하면서 한 번, 이렇게 총 4번입니다. 험담이 세 사람을 한 번씩 죽이는 꼴이라면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나 자책은 자기 자신을 4번 죽이는 꼴입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습관처럼 되뇌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인지적 융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의미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라고 말함과 동시에 생각은 현실이 되고 자기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되낼수록 그 많은 비난과 자책이 현실이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과 말이 아닌 자신에게 관대하고 따뜻한 생각과 말이 필요합니다. 시들어가는 식물도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꿔주면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희망의 물을 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보다 상황이 좋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는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자극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하향 비교가 필요한데요. 꿈과 희망, 목표는 높은 곳에 두되 비교는 나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지금 나의 처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를 든든히 지탱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 쓰는 일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면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심리적 소진이 발생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 쓰는 일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닌 회복이자 성장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속담과는 다르게 일을 잘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 끝내기 위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적당한가, 두 번째는 적절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능력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뚜렷한 목표, 즉각적 보상, 자신의 능력, 이 3가지를 점검한다면 그 행동을 끝까지 해내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요.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로 꼽힌 적이 있는 에이미 커디 교수는 만약 당신이 어떤 훌륭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 척 하세요. 그런 자격이 생길 때까지 계속 그런 척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내 삶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꿈꾸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꿈꾸고 이미 꿈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반드시 그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장사도,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거라는 현재식 관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데 투입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부실하다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역량을 탓하게 되며 결국 포기로 이어집니다.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자신을 탓하는 것은 부정적인 심리적 습관입니다. 이 습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미래식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식 관점은 성공한 모습을 먼저 떠올려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꾸로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획해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자동차의 엑셀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시원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트랙은 언제나 커브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작정 앞으로만 가면 트랙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미래식 관점은 핸들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요령이 하나 더 필요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잠재력을 한계 속에 가두지 말고 오늘의 새로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는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책, 듣고 싶은 한마디, 힘이 되는 말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